체제 이전과 그러니까 전쟁에 어느 정도 합리화될 수 있는 시점과 전쟁이 완전히 불법화된 유엔 체제 이후에 일정한 패턴의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 외에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에 과연 어떤 내용을 담는 것이냐, 이게 핵심이고, 그러면 그 내용을 담는 그 전제는 종전과 그 정전의 종전 또는 종전 이전의 상태에 분쟁이 났던, 그리고 전쟁의 원인, 그리고 그 당시에 외교적 역학 관계, 그다음에 또 당사국들의 국가이익, 이게 결국은 이제 합의문의 내용으로 발표가 될 거고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보통의 평가를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영속성을 갖는가라는 것을 좀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례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보는데요. 그럼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여러 발표자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국제 정치에서 또 남북 간 관계 또는 이제 체제 진영 논쟁에서 체제 경제 우월이 확보됐다라고 어느 정도 공감대로 얘기하는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에 냉전이 서서히 이제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지금까지 오는 한 세 가지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또 지금의 시점. 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제 북한의 이제 비핵화, 그다음에 북한의 정전협정 논의들이 어떻게 됐냐. 결론적으로 보면 북한의 비핵화 핵은 더 강화됐고, 우리의 경우는 북방외교 당시에도 내부적인 굉장히 노선적인 그 국내적인 대립이 있었지만 개방을 통해서 확실한 체제 경제의 우위를 확보한 그런 관계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90년대 초반에 남북 기본합의서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권과 수교를 하고 결국은 이제 북한의 경우는 북일 수교나 북미 수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립화된 상태로 계속 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려는 전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시점과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비핵화 평화협정이 과연 어느 시기가 더 쉬웠을까라고 보면 먼저 양측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상황이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지금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시점이고, 또 일견으로는 90년대 초반에 로 약간의 회귀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그 중국 그 지난 2006년 이후에 그러니까 부시 정부 말기부터 오바마 행정부까지의 미국의 정책은 북한의 도발, 그것에 대한 제재의 확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전략적 인내로 가 있습니다. 그다음 중국 역시도 자기는 이제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제재는 좀 그다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다음에 북한의 정책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선군 내지 병진 노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평화협정과 또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진척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현상 유지적인 정책이고 또 현상 관리적인 정책이 지금까지 지속해 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북한의 경우가 만약에 어떤 식으로 그 경제 개방을 추진하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미국하고는 관계 개선을 해야 되고, 그 관계 개선이 어느 정도 수준의 매개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그 가운데에 비핵화의 쟁점이 과 그다음에 종전선언의 쟁점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 관계에서 그 정도가 제 기본적인 코멘트고요. 하나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래핑을 하는 데서 말씀드리면 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가 쭉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미넨 협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국의 외교관들 만날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영국은 과연 미넨 협정을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지금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표면적인 게 그것이 외교적 나약함 또는 유화 정책 실패, 이게 굉장히 전형적으로 붙은 어떤 부분이고요. 그것이 이제 케너디가 쿠바를 직접 그 폭탄 투하를 안 했을 때도 논의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군이 윌슨이
존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을 했을 때도 이 민회협정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 히틀러의 의도를 그때 몰랐을까? 3자가 했을 때 그 이제 프랑스 다다니엘하고 챔벌레인하고 이제 히틀러를 봤을 때 다다니엘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체코지만 다음에는 폴란드고 그 다음에는 루마니아일 것이다. 그 다음에 영국 역시 처칠 역시도 돌아가면서 이게 그 히틀러보다는 소비에트하고 파트너를 해야지 이걸 막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어떤 당시에 지금 오늘날 같은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의 어떤 의사들이 일시적인 것은 좀 회피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드러난다 또는 그 국가의 의사 또는 국익이라는 명백한 의지라는 판단이라는 부분이 비교적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부분이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때도 일단 당시에 시간이 필요하다. 영국으로선 특히 프랑스로서는 당시에 전쟁 수용 능력은 없다. 이런 배경이 좀 있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날에 보면은 결국은 평화협정 또는 정전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소위 비핵화, 적대의식 중지, 북한의 개방화라는 몇 가지 핵심적인 쟁점이 어떤 식으로 조응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북한의 베트남화라는 부분들을 좀 이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핵을 가진 베트남을 당연히 용인이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 때 지속됐던 전략적 인내를 주장하면서 중국 역할론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명식으로 중국이 밝힌 것은 북한과 미국의 드라마틱한 관계 변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전협정, 종전협정 또는 이제 평화협정의 과정이 분명히 종전협정이라는 게 평화협정 또 지난한 과정의 평화체제의 시발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홍 박사님께서도 우려했듯이 그러한 그 우려점들이 그 지난한 과제를 풀어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는지가 논의의 핵심적인 쟁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가름하겠습니다.